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영하 60도 부근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액체 임계점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이 4도에서 가장 무거운 원인을 규명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기상청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지난해를 종합적 기후재난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과 여름철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평균 기온 등 주요 기상 기록들이 모두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현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양평과 충북 단양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재난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로 승행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가시광을 이용해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빛을 받으면 전하를 만들어내는 미세한 입자를 구멍이 많은 구조의 금속 산화물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센서를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영하 60도 부근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액체 임계점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물의 특이한 성질을 설명할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생명 현상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적인 액체는 얼기 직전까지 온도가 낮아질수록 무거워지지만 물은 4도에서 가장 무거워졌다가 더 낮아지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물의 이런 특성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에는 저밀도물과 고밀도물이 섞여 있으며 4도 아래에서 저밀도물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란 겁니다. 임계점은 일반적으로 액체가 수증기로 변할 때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사라지는 지점을 의미하는데 액체 임계점은 액체 상태 안에서 고밀도물과 저밀도물의 구분이 사라지는 지점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액체 임계점 가설을 제시했지만 영하 40도 이하에서는 물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일반 얼음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녹을 수 있는 비정질 얼음을 레이저로 빠르게 녹여 아주 짧은 순간에 영하 70도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물이 다시 얼기 전에 X선 자유전자 레이저를 이용해 10조분의 1초 단위로 물 분자의 구조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하 60도 부근의 관행각 상태에서 액체 임계점을 처음으로 관측하면서 물의 특성을 설명할 핵심 단서를 제시한 겁니다. 영하 45도가 되면 기존에 가능했던 그 어떠한 가능한 측정 방법보다도 더 빠르게 얼어붙기 때문에 영하 70도부터 온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X선 자유전자 레이저로. 이번 연구는 물의 특이한 성질이 두 액체 상태 간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준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임계점의 위치를 더 정밀하게 규명해 생명 현상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기상청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2025년을 종합적 기후재난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과 여름철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평균 기온 등 주요 기상 기록들이 모두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현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시간에 100mm가 넘는 극한호우와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극단적인 현상이 반복된다며 재난의 복합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바다의 고수온 현상이 역대 최장인 85일간 지속되는 등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양평과 충북 단양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생행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헬기까지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서 난 산불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한 동까지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바짝 마른 날씨에 양평뿐 아니라 충북 단양과 전북 임실, 경북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림청도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 공무원 6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하고 산불 취약지역 감시 인력도 증원됩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서 보듯 3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농철을 맞아 쓰레기 소각이 늘고 기온이 오르면서 등산객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도 당분간 비 예보 없이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64회를 맞은 진해군항제는 4월 5일까지 10일 동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군항제에는 처음으로 AI 영상 공모전을 진행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또 기존 야시장 구간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인 군항 브랜드 페어와 군항 빌리지 등으로 탈바꿈을 하고 이와 함께 충무공 승전 행차와 해상 불꽃쇼,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최근 SNS에서 사진 명소로 떠오른 강원 동해시 해안가에서 관광객들이 도로를 점령하거나 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결국 건널목은 폐쇄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내리막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차가 오면 잠시 비켰다가 다시 왕복 2차선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SNS에서 일본 만화 풍경과 비슷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원하는 사진 구도를 잡으려고 차도까지 점령한 겁니다. 차량이 수시로 오가다 보니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피하려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들어가세요, 인도 쪽으로. 도로 진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안전 요원까지 투입했지만 경고음이 울릴 때만 잠시 피할 뿐 통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만 고려를 한다면 100% 막는 게 맞는데 상권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인근 하평해변 철도 건널목 역시 사진 촬영을 위해 선로에 무단 침입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열차가 선로 위 관광객을 보고 급정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건널목이 철조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자 코레일이 지난달부터 전면 폐쇄한 겁니다. 수십 년간 해변을 오가던 통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은 수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 때문에 막았으면 주민들 좀 불편하죠. 잘못된 거지. 동해시는 CCTV 설치와 감시원 배치 등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일일이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은 물론 주민의 일상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임늘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빠르게 찾아내고 제거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연구팀이 빛으로 유해가스를 감지하는 고감도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는 유해가스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질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실내외 공기질 관리에서 중요한 감시 대상인데요. 이에 국내 연구팀이 가시광을 이용해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가스 센서는 가스가 표면에 닿을 때 전기 저항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상온에서는 전하 이동이 활발하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빛을 받으면 전하를 만들어내는 미세한 입자를 구멍이 많은 구조의 금속 산화물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센서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두께 약 2나노미터의 얇은 실리카 보호층을 입혀 외부 환경으로부터 소재를 보호하도록 한 겁니다. 가시광에 반응하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광흡수체로 활용해 생성된 전하를 다공성 금속 산화물로 전달함으로써 가스 반응성을 높인 기술입니다. 또 약 5주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가시광만으로 센서를 구동할 수 있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향후 휴대용 센서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 등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시설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건물과 장비 등의 표면에 흡착된 방사성 핵종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에 국내 연구팀이 방사성 오염 물질을 3시간이면 제거할 수 있는 제염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카테콜을 폴리우레탄 고분자 사슬 말단에 합성했습니다. 카테콜은 홍합의 접착 단백질에서 유래한 화학 물질로 다양한 표면에 강하게 붙일 수 있는데요. 코팅제를 방사성 오염 표면에 도포 후 건조해 코팅층을 만들고 이를 테이프처럼 벗겨내는 방식으로 방사성 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연구팀은 제염 코팅제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실험을 진행한 결과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방사성 세슘 이온 제거 효율은 약 94.9%로 상용 제품에 비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은 구멍이 많은 시멘트 표면에 대한 실험에서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거 효율이 13.1%로 상용 코팅제보다 1.5배 높은 성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상용 제염 코팅제는 약 24시간의 건조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 기술은 단 3시간 이내에 동일하거나 더 높은 제염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사용된 코팅은 용매에 다시 녹여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방사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향후 원전해체와 방사능 사고 대응 등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임늘소리였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비료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딸기 농가에서는 햇빛 양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기술이 적용돼 비료값 상승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 딸기를 따는 농부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비료 수급이 원활해야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비료 수급이 어렵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자동적으로 저희가 이제 품질도 좀 저하되고 생산도 줄어들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일은 비료 투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됐다는 점. 정해진 시간에 비료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햇빛 양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해보니 시간제 방식 대비 비료 투입량을 16%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1헥타르당 비료값을 연간 최대 316만 원 정도 아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의
타이머 제어에서 이제 일사 제어로 이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내 농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색다른 시비법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농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섬유와 고무 등 안 쓰이는 데가 없는 나프타의 국내 재고가 2주치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포장재는 물론 수액백도 나프타 기반 물질로 만듭니다. 우려가 일자 정부와 제조사들이 재고 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레미콘 혼합재 등 각종 건설 자재도 나프타 기반 물질이 쓰여 건설 현장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프타. 이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77%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나프타 재고를 2주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는 보급이 가능하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베란다에 쓰레기 봉투를 싸놓거나 혹은 가격이 오르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 재고 부족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를 기해 국내 생산 나프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간입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도 수출이 금지되고 국내로 돌립니다. 현재 국내 생산 나프타의 11%가 수출되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 25일까지 수출 물량은 20만 톤 정도로 금액으로 치면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정부는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이 매일 나프타 생산과 사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생산량 대비 반출 비율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판매와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 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정제 알루미늄도 중동산이 전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루미늄 8천 톤을 추가 구매해 비축 물량을 확충합니다.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도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베트남산과 일본산 수입을 확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나프타를 서류 제출 수출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입업체는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허용됐던 선상 수출 신고는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또 나프타 수입업체는 보세 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 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열흘 동안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기간을 확보해 원래 설정했던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월 6일 저녁 8시까지 공격을 유예하겠다면서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설정한 군사작전 기간인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건 이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던 큰 선물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열척의 유조선이 지나가도록 한 것이었다며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y said to show you the fact that we're real and solid and we're there. We're going to let you have 8 boats of oil. They then apologized for something they said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2 more boats.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베네수엘라 공습대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석유 통제권 장악에 나설 수 있다며 군사 공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Are you thinking of taking control of Iran's oil? It's an option.
I mean, I wouldn't talk about it, but it's an option. Is that something you thought about? Well, in Venezuela, we've done very well working with Venezuela, certainly.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최후 공격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하르그 섬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물을 집중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보낸 최후 통첩은 48시간에서 닷새, 이번에는 다시 열흘로 연장됐습니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변덕스러운 대응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전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 발표된 정부와 한국은행의 2%,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 1.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등 중동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는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 계란에 이어 태국산 계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들여오던 미국 오하이오주산 계란 수입이 AI 발생으로 중단되면서 태국산 계란 224만 개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물량으로 100kg을 먼저 들여와 정밀 검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6일부터 전체 물량을 8차례로 나눠 수입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산 계란은 국내산 대비 70% 수준 가격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